아마모 채널 프로레슬링 이야기. 프로레슬링 역사를 통틀어보면 수많은 단체들의 흥망성쇠가 있었어요. 최초의 세계국급 메이저 단체라 볼 수 있었던 NWA의 역사도 그렇고 NW 이후로 진정한 세계국 그 자체가 된 WWE도 업계 탑이 된 이후로도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반대로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득인 면이 있었어요. 선수들에게야 굳이 자기 소속이 단체가 아니더라도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 얼마든지 소속을 옮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거 오히려 역이용해서 계약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당시 이러한 점이 구르고 굴러서 메인 요인은 아니어도 상당히 큰 요인을 차지했던 사건이 바로 몬트리올 스크류잡 사건이에요. 특히 영상이 나온 시점을 더불어 선수들의 이적이 제일 활발했던 시대는 프로레슬링 최고의 전성기 시절이라 불리던 애티튜드 시절이었어요. 월요일 밤의 전쟁이라 불리던 WCW와 WWF, 현 WWE의 대결은 팬들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피튀기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선수들은 각 단체에서 자리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나 혹은 더 나은 대우를 찾기 위해 옮겨 다녔어요. 물론 그때도, 그리고 영상이 나온 시점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이적을 보고 아니 저거 급 떨어지는 동네로 가네, 아니면 혹은 아 저런 득보나 영입해? 하는 반응들도 있지만 의외로 이적 후 대박을 터뜨린 선수들이 전혀 없던 건 아니었어요. WCW에서 WWE로 이적하면서 대박을 터뜨린 선수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언더테이커가 있어요. 비록 어느 한 특정 시대의 정점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WWE를 지탱하던 큰 형님이자 정신적 지주로 아이러니하게 정점 아닌 정점에 섰던 선수였죠. 언더테이커는 WWE로 오기 전 USWA를 비롯한 여러 단체를 거쳐서 WCW에 마크 컬로우즈란 이름으로 데뷔했어요. 이 시기 시어도어 론과 폴 헤이먼이 매니저를 하는 등 이름만 봐도 할 네임들과 무명지어를 보냈고, 신일본 프로레슬링에 잠시 파견도 가는 등 크게 뜨진 못했지만 1990년 WWE로 이적하면서 우리가 아는 언더테이커라는 장의사 기믹으로 데뷔. 그 뒤로 전설 그 자체가 됐어요. 특히 데뷔한 지 1년 만에 당시 아이콘이던 헐크 호건을 이기고 WWF 챔피언이 오르는 등 막대한 푸시를 받았고, WCW 시절 생각하면 득보자 왜 이렇게 밀어주냐 할 정도의 푸시를 받았어요. 물론 그 이후로 대성공해서 WWE의 정신적 지주로 오랫동안 남은 건 물론이고, 앞서 말했듯이 어떤 특정 시기 아이콘이 아니었지만 WWE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나 다름없는 선수로 남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스티브 오스틴이 있어요. 스티브 오스틴 역시도 WWE로 오기 전 먼저 WCW에 데뷔했고, 언더테이커랑은 다르게 나름대로 활약을 했어요. 이때 당시 브라이언 필먼과 같이 할리우드 블론드라는 태그팀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아는 스티브 오스틴의 모습이 아닌, 일단 머리가 있고 할리우드에서 온 뭔가 어색한 배우들의 느낌으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인기를 끌었고, 싱글 레슬러로도 활동하면서 TV 챔피언과 US 챔피언을 따기도 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WCW에게 해고당했어요. 이때 당시 사실상 WCW의 실권을 쥐고 있던 에릭 비숍은 스티브 오스틴을 해고하면서 전혀 상품성이 없는 선수라 생각했다는데, 훗날 스티브 오스틴이 WWE뿐만 아니라 프로레슬링 전체에 끼친 막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참 사람 보는 눈이, 의뢰관계는 WCW가 망하고 에릭 비숍이 WWE로 오면서 대립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잠시 스티브 오스틴은 WCW 시절 알고 지내던 폴 헤이먼이 있던 ECW로 갔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오스틴의 모습을 갈고 닦고 WWE에서 모든 포텐을 폭발시키면서 우리가 아는 스티브 오스틴, 그리고 WWE의 한 시대, 아니 프로레슬링의 한 시대였던 애티튜드 시절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지금은 또 AEW에 있고, 어찌 보면 이적하면 생각나는 크리스 제리코도 WCW에서 건너온 케이스예요. 유명 프로레슬링 도장인 하트던전에서 프로레슬링을 배웠던 크리스 제리코는 일본에서 초기 커리어를 보내고 ECW를 거쳐 WCW에 1996년에 입성해요. 그 시기 WCW는 NWO 멤버들이 사실상 전권을 진 상태나 다름없었고, 당시 크리스 제리코를 비롯한 경량급 선수들은 모두 천대받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그때부터 크리스 제리코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력이나 화려한 말빨을 보여줬지만, 실권자인 에릭 비숍을 비롯 옆에 붙어서 정치질 해먹고 있던 NWO 주요 멤버들은 여전히 크리스 제리코를 비롯한 경량급 선수들을 무시했어요. 아이러니한 건 NWO의 주요 멤버였던 헐크 호건은 서서히 그곳에서도 논땅 취급받으며 밀리다 보니 오히려 크리스 제리코를 칭찬하면서 크리스 제리코가 WWE에 가게 되자 넌지시 자기도 같이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등 친하게 지냈던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기도 했어요. 결국 버티다 못한 크리스 제리코는 WWE로 이적을 했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지만
초반에는 솔직히 생각보다 좀 많이 별로였어요. 당시 유행하던 음모론인 Y2K를 모티브로 Y2J를 데뷔하면서 WCW에서 이미지에 비해 엄청난 푸시를 받는가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각본도 받지 못하고 고생이 많았어요. 물론 WCW와는 다르게 진가를 알아본 WWE는 크리스 제리코의 포텐을 터뜨리면서 WCW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메인 이벤터로 자리를 유지했고, 영상이 나온 시점에서는 비록 AEW에 있지만 지금까지도 팬들에게 WWE의 레전드로 인식이 돼요. 에디 게레로 역시 위에서 말했던 WCW의 경량급 천대 희생됐던 선수였어요. 영상이 나온 시점에서 WWE에서 활동하는 스테이블 LW의 원조 LWO를 WCW에서 만들어 리더로서 활동했지만 역시 WCW에서는 뉴스 챔피언과 크루저웨이 챔피언 정도만 따는 등 앞서 말한 경량급 천대에 휘말리며 미드카더라 정도로밖에 안 쓰였고 결국 WWE로 이적해요. 물론 WWE에서도 오랫동안 부침이 심하긴 했지만 에디 기레로와 같이 WWE에 온 스테이블 레디컬즈의 WWE 데뷔는 당시 WCW를 시청률에서 이기면서 시작부터 제대로 엿을 먹였고 결국에는 WCW에서 못한 단체 최고 자리에 오르고 레전드로 대접받는 등 비록 일찍 작고하는 비극이 있었지만 WWE에서 더 중용받고 재능을 펼칠 수 있었어요. 이상으로 1부 마치고요. 더 많은 선수들은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